그리고 나와 타인을 가깝게 붙어 있긴 하지만 나를 믿는 자기 신뢰나 타인 신뢰가 좀 약해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못하고 나도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겠죠.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함, 늘 걱정하고 뭐 강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욱하고 화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불행한 관계 패턴을 보이는데요. 안녕하십니까.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.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? 폭력, 거짓말, 외도 등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, 자기 혼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, 이들을 공동의존자라고 하는데요. 네, 오늘은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공동의존이라는 거는 사실은 중독적인 문제들, 뭐 술이나 마약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, 뭔가 감정적으로,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까지 뭔가 힘든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인데요. 원래 이제 공동의존이라는 말은 1970년대 중독치료 현장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해요. 그 당시에 이제 약물 의존자들의 가까운 애인이나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 어떤 공동의존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거든요. 그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연애를 하는 사람, 이런 방식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떠오르실 텐데요.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혼자 있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 있을 것 같은 사람,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건데,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존해야만 살거든요.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찾는 이런 성향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자꾸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배우자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사람들이겠죠. 세 번째 성향은 문제가 있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쉽다는 거예요. 설령 문제가 없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과 스스로 잘 사는 사람과 관계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든지, 아니면 그 사람의 몇 가지 해결 안 된 문제에 내가 빠져들어가면서 그를 의존적으로 만들든지 또 다른 새로운 공동의존 현상을 만들어내요, 이분들이. 굉장히 강력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의존자들이 사실은 누구를 도우려는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고 타인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, 어떻게 보면은 인간애가 많은 분들이에요, 사실은. 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.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그를 너무 도우려다 하다 보니 그 상대방, 문제가 있는 상대방이 자꾸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.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딱 붙어 있다 보니 나도 내 삶을 잘 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. 결국에는 둘 다 서로 얽혀서 불행한 방식으로 자꾸 사는 삶이 되는 거겠죠. 상담에서나 뭐 저희 댓글에서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선생님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했어요.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근데 누구의 영향을 이렇게 내가 받아서 내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. 왜 나는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? 누군가는 나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가?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냥 운이 나빴다가 아니에요. 누구나 다 누구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같이 버무려지는 건 아니거든요, 관계가. 그 부분을 한번 잘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들에게는 관계 패턴이 있는데요.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그 돌봄의 패턴이 있어요. 돌봄이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이 우선이 되고, 타인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불행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죄책감을 느껴요.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죠.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의 경계가, 그러니까 약한 경계예요. 나와 타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를 침범해서 상처 주는 것도 쉽게 허용하고, 나는 또 누군가에게 폭발해서 심한 상처를 주기도 하죠. 그걸 허용해요. 그리고 나와 타인을 가깝게 붙어 있긴 하지만 나를 믿는 자기 신뢰나 타인 신뢰가 좀 약해요.
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못하고 나도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 거겠죠.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함, 늘 걱정하고 뭐 강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욱하고 화내고 이런 거는 늘 당연히 일상에서 벌어질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불행한 관계 패턴을 보이는데요.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주변에 연애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.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삶을 타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? 맞아요. 해결책은 있어요. 있는데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조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먼저 이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쉽게 관계하는 거, 이렇게 내가 위험을 감지하지 않고 그 문제 상황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사랑이 그냥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이 섞여 있는 사랑이었던 거예요. 엄마가 사랑을 주지만 엄마가 욱하기도 하고 뭔가 자신의 기분이 좋으면은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분이 안 좋으면은 내가 다가가도 이렇게 밀쳐내는, 일방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만 그 성과를 내라고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나 뭔가 그 어렸을 때 하얀 이불, 따뜻한 솜이불에 내가 이렇게 마냥 이렇게 폭 안겨 있다기보다는 뭔가 얼룩덜룩한 불편하고 찝찝함이 껴있는 이불에 덮여 있었던 느낌이랄까? 늘 좋기만 했던 적이 없어요. 늘 실망과 슬픔과 아픔이 함께 있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커온 거죠.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힘들게 하는 것, 힘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별로 놀라지 않아요. 뭐 그럴 수 있지. 너무 쉽게 내가 감당할 문제라고 느끼고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제 그것부터 좀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. 해결하는 핵심은 결국 상대방을 온전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상대방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나? 나는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부터 아는 거예요.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상태가 되어 있구나. 즉 그 말은 나는 홀로 있지 못하고 누군가하고 굉장히 딱 붙어 있어서 그의 영향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.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내 마음을 좀 더 봐야 되고,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누군가를 가까이 들인 다음에 내가 불안하니까 내 사랑을 계속 확인하려고 통제하고 집착하는 것, 이 내 모습을 또 봐야겠죠. 좀 그렇게 거리를 확보한다면, 안전한 거리를 좀 확보하게 된다면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체크 사항들이 있을 텐데, 상대의 문제를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뭐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고,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떠안고 갈 것인가, 그리고 에너지를 내가 지금 상대한테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쓰면서 어떻게 이 사람과 행복하게 갈 것인가, 뭐 이런 방식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뭐 죄가 아니고 상대를 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, 해결의 핵심은 그 사람과 내가 뒤엉켜 있는 이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. 좀 두서없이 말하긴 했는데 잘 또 정리해 보세요. 지금 보시는 구독자들한테 하는 말, 편집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. 네, 구독자분들 잘 정리해 보세요.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정말 연애가 힘들고 관계가 힘든 게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역을, 자신의 자리를 꾹꾹 잘 눌러서 잘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